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대부고 국어 수업 담당하고 있는 팽현아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아이들 보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서 잘 해야만이 외대국어를 보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아이들 성적과 관련된 부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1학년도 학업 성취도 자료이고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A라고 하는 부분은 점수가 90점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 90점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국어 성적으로는 괜찮은 점수죠. 근데 이제 이 90점이 성적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이 외대국어 1학년 학생들 중에서 A의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이 80%가 된다라는 거죠. 이 80%라고 한다면 등급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8등급 이렇게 나오는 등수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가서 90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중학교 때 성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학년 성적에서 90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이 8등급인 거예요. 자, 이어서 다음이 이제 작년도 네, 성적입니다.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90점 이상 받는 친구들의 비중이 그래도 더 높긴 하지만 평균 성적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90점 정도가 될 거고요. A의 퍼센테이지가 64%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등급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7등급, 6등급 정도가 되는 거죠. 사실 1학년 같은 경우는 국제반도 같이 국어시험을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 성적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보통은 수행평가의 반영 비중이 40%, 지필고사의 반영 비중이 60%죠. 외대국어는 1학년이 반대입니다. 수행이 60%고요. 지필이 40%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을 산출할 때 국제반과 1학년 때는 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성취도로는 사실 어느 정도 받아야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편인가? 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필고사 평균은 83점, 84점 정도였어요. 평균이 83점, 84점인데 1등급을 받는 친구는 100점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를 틀리더라고 하더라도 서술형에서 감점을 받는 정도 하나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나와 있는 성취도 평가랑 그 다음에 보통 아이들의 평균 점수라고 하는 그 평균 점수랑 목표로 해야 되는 점수 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죠. 객관식 하나만 틀려도 등급은 2등급이 뜨기는 하지만은 동점자가 너무 많아서 다음 기말고사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안정적인 2등급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보이는 성적의 내용과 그 다음에 실제 아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등급의 싸움에서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어머님들 생각에는 우리 아이가 가면 다 1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1등급의 퍼센테이지는 4%, 등수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전교 14등까지만 1등급이 가능한 점수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어느 정도면 괜찮다, 요 정도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3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평균 점수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제가 이제 외대국어 수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사실 이제 예전에는 수학도 많이 준비를 시켜서 보내시고 영어도 많이 준비를 하고 시켜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어라는 과목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좀 잘 따라가는 과목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국어와 관련해서 학력 편차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준비를 한 아이가 조금 더 앞서 출발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국어도 점점점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부모님들 세대랑 요즘 자라는 아이들은 다른 세대가 맞아요. 가끔 이제 애들이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공감이 돼요. 왜냐? 모국어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언어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그게 없어요.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만큼 국어 쪽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게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대국어도 수업을 하고 상상고도 수업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잘하는 아이들은 더더더 잘해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고3 수능 문제도 곧잘 풀어냅니다.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특히 이제 수학과학으로 치중해서 영재고 준비를 하다가 외대부고 쪽으로 또는 상상가 쪽으로 방향을 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 내에 80분이라는 국어는 80분이거든요. 이 80분이라는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점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주지 않으면 국어는 알아서 잘 해낼 수 있는 과목은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 일정은 굉장히 길죠. 7월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말로 잡은 이유는 합격자 발표가 그때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추석이나 또는 아이들 시험의 부분은 당연히 휴강을 할 거고요. 그때 이후로는 그 수업 일정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의 내용은 당연히 수능 쪽의 국어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준비해야 되는 파트는 크게 세 가지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독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학입니다. 독서하고 문학 중에서 문학은 내신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독서는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도 이제 수능 세대 있으시죠? 그때 저희 세대로는 이제 비문학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던 부분인데 이제는 독서라고 바뀌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독서는 학교에서 준비를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외대부고 3학년 아이들 내신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과명의 이름은 독서라고 나와 있지만 독서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다들 수능 특강, 문학이랑 언어와 매체, 문법 쪽에 있는 부분을 수업을 하고요. 교과명은 독서이지만 실질적으로 독서는 아이들 개인 스스로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학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서는 단기간에 준비해서는 결코 향상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도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분, 20분 넘어가는 긴 영상은 아이들 보지 않습니다. 이 쇼츠라고 해서 잠깐 보고 잠깐 넘기고 그런데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꾸준히 10분, 20분 집중을 해서 지문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럴 수 있는 집중력 그리고 그 집중력을 이어가는 힘인 지구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읽겠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분의 지문을 읽어 나가는 능력이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부분은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주지 않으면 3학년 때 올라가서 하면 되지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재수를 시켜봐도 성적 안 오르는 건 국어가 안 오더라.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재수하는 친구들 탐구 영역은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실제로 등급이 많이 상승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만 국어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중에 특히 어려운 부분이 독서 부분이에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꾸준히 매일매일 시켜주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서 매산비라고 하는 교재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근데 그 교재가 히트를 친 건 사실 그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들이거든요. 또는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 그런데 그 교재의 구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사실 그 교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이 지금부터 꾸준히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앞으로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수학도 틀려오거나 영어도 틀려오는 또는 뭐 사회를 틀리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과목을 틀린 과목은 사회인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문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문제를 줬을 때랑 이질적인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를 줬을 때 정답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이질적이다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답을 선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도 독서는 매주 꾸준히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는 여기 이제 보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이 교재를 사용할 텐데 이 교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단어들, 모든 문항에 대한 오답풀이가 다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부모님들 아이 성적 보면 몇 점이니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몇 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틀렸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똑같이 1등급을 받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독서 틀린 친구 있고 문학 틀린 친구 있고 문법 틀린 친구 있어요. 그럼 뭘 틀린 줄 알아야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나 단어에 대한 뜻풀이가 모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는 과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평가도 볼 거예요. 예전에는 한자성어 많이 테스트 봤었거든요. 그런데 한자성어가 수능에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택지나 본문에 나오는 용어들, 특히 우리 아이들 경제 엄청나게 어려워하거든요. 경제하고 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문어고 전문어는 모두 다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한자 실력이 낮다 보니까 단어가 주어지더라고 하더라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학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학년까지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나가는 과제에 있어서 어휘는 선별적으로 해서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부분인데요. 이 문학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또는 2학년 문학이다라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커리큘럼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외대부고 아이들이 1학년 때 배우는 그 문학 단원 중에 하나가 중간고사 봄이었는데요. 최척전이 있습니다. 최척전. 그 최척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 수능 문제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용, 2학년용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최대한 내신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문법이라고 말씀드려야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해하시죠. 저희 배울 때는 문법이었으니까요. 요즘 애들 배울 때는 언어와 매체라고 하고요. 이 언어 파트가 문법입니다. 아마 수능이 필수 교과 2개와 선택 교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중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표준 점수가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는 한 문제가 더 높습니다. 이 한 문제라고 한다면 2점 또는 3점 정도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 누군가는 만점이 100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만점이 103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과 그리고 이제 흔히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언어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외대부고 학생들은 대부분이 언어와 매체 쪽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대부고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 쪽일수록 이 언어 쪽으로 선택이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외대국어 내신은 사실 예년, 한 2, 3년 전만 해도 쉬운 편이었어요. 흔히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학년 때 내신이 쉬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반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쉬운 문항에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어의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싸움이 그간의 내신 싸움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 2, 3년 동안에는 이 문법 쪽에서 고난도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문법이 어려운 학교예요. 지금 3학년 애들 저희 내신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3학년 내신이면 뭐 수능 쪽으로 나오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애들이 내신이 또 빡세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모의고사도 잘 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교과에서 화작은 빼버려서 화작은 없어요. 그래서 문법 쪽, 언어 쪽으로만 진행을 할 겁니다.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 화작이 나와요.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수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가면 선택교과대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언어 쪽으로 이렇게 커리를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서, 문학, 문법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서는 매주, 매일, 사실 이제 매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다뤄야 되는 이 텍스트가 중학교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학년 또는 1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분량을 조금 조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과제와 피드백,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지문, 특히 우리 아이들이 법지문, 그 다음에 경제지문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어휘 테스트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7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쭉 커리큘럼을 진행을 했고요. 현대시 이렇게 4주간 일단 한 달간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도 한 달간 수업을 진행할 텐데 문법은 어려울 거예요. 사실 언제부턴가 그런 것 같아요. 국어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못 알아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본래 커리큘럼을 12월 말 합격자가 이렇게 발표되면 이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을 했었는데 의문의 변동은 사실 아이들이 곧잘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쪽에 들어가면 수업이 조금 힘들다고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고민해요. 대충 가르쳐서 형태소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말의 뜻을 지닌 가장 작은 의문이 그렇고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야 뭐 이런 것만 알려주고 넘어가면은 사실 수업이 어렵지 않겠죠. 근데 이제 뭘 하냐면 문장을 두고 문장 내에서 형태소를 모두 다 분석하라라고 하는 걸 해봐요. 왜냐? 작년에 외대국어에서 형태소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3학년 애들 개수가 34개였어요. 내신 문제야. 그래서 딱 숫자, 형태소 개수 쓰고 그 중에서 뭐 형식 형태소 개수 쓰고 그래서 답은 심플하게 34, 17 요거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분석을 해내는 그 연습을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수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가방만 싸들고 학원 가서 수업만 듣고 와도 되는데 적어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다 알아듣고 왔는데 이제 문법부터는 이제 못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중간에 스톱하는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때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중간에 힘들더라고 하더라도 조금 단어 쪽이나 문장 쪽이나 현대문법 쪽은 조금 완벽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고전 시가 쪽이고요. 고전 시간에 사실은 관동별국은 빠질 거예요. 왜냐면 관동별국은 이 시기에 해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관동불국은 우리 외대부고 아이들은 2학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에 걸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충곡, 3위인곡, 속미인곡 요 정도 수준의 요 가사 작품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소설과 고전산문은 믹스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은 고전산문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가 조금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도 소설은 그래도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이 있고 흔히 말하는 이제 줄거리라는 부분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접근하는 부분이 조금 더 평이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산문 쪽은 이렇게 4번의 수업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전문법이다라고 하는 건 아시죠?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 언해문을 바탕으로 해서 중세국어의 특징 이것도 내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은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은 모의고사 수능에 나왔던 그 문제들 가지고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수학처럼 해야 돼요. 문제 많이 풀고 응용을 다양하게 시켜보는 응용력, 실력을 키워야 아이들이 충분히 잘 소화를 하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복합갈래라고 해서요. 이 복합갈래라고 하는 것을 실제 우리 모의고사에도 복합갈래라고 해서 산문이랑 운문이랑 믹스가 되어서 현대문학이랑 고전문학이랑 믹스가 되어서 또는 문학이랑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이랑 믹스가 되어서 이렇게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간 배웠던 현대시, 고전시가 또는 현대소설, 고전소설 등을 믹스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교에 독서 매 수업마다 들어가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과제를 보고 과제에 대한 피드백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커리를 준비했고요. 테스트 종류로는 어휘 테스트, 독서를 바탕으로 한 어휘 테스트 무조건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한 확인 평가, 그래야 보충도 조금 하고, 그죠? 아이들 입장에서도 시험을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동기부여가 조금 덜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수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 그날 평가를 보든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평가를 보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제와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자 안내 당연히 드릴 거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문자 안내 드리는 부분의 샘플을 조금 보여드립니다. 테스트 시험지를 그냥 그대로 찍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하고 저는 이제 문자를 어머님들이랑 학생들이랑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같이 보내요. 그리고 이제 은밀히 보내드려야 되는 부분은 따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적, 아이의 과제 수행 여부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결과, 과제 결과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보내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작년에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1학년 거 빨리 마무리하고 2학년 거까지 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고2 마더통 독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에 대한 부분은 영상, 보통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라이브를 찍어 놓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수업 내용을 보려고 하면 그 유튜브 링크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밴드의 자료실을 만듭니다. 요즘 애들 책 안 들고 다니거든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사실 제가 거의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대부고 아이들도 다 요즘에 책 안 들고 다녀요. 뭐 패드 하나 들고 다니고요. 그 패드에다가 학교 교과서도 PDF 파일로 다 저장을 하고 학원 교재도 다 PDF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 PDF 파일로 제출하고 또는 뭐 수정할 거 있으면 거기에다 정리하고 붙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능한 한 그 방법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사실 사기는 샀는데 그냥 뭐 저는 뭐 그런 거고 아이들의 응용력은 정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기도 학교 선생님 필기는 뭐 무슨 색깔, 학원 선생님
선생님 필기는 무슨 색깔, 그리고 뭐 판서 같은 거 찍어가지고 바로 붙여놓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자신의 그 노트 관리를 쭉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파일로 남아있다 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항상 저는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버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나중에 3학년 때 쓴다고. 왜냐면 문법을 가르칠 때 1학년용, 2학년용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같은 경우 받아두면 언젠가는 쓰니까 남겨두라라고 했을 때 그 밴드에다가 그런 파일 자료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약속을 조금 해주셔야겠죠. 서로 이렇게 다른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공유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그 파일로 아이들이 밴드에서 접속해서 이렇게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아이들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어요. 사실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글쓰기입니다. 그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글쓰기로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행평가가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내신 학교를 다니면서 그 수업이나 또는 시험에 대한 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수행평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심적으로 또 점수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외대부고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평가 반영 비중이 60%잖아요. 그럼 객관식 한 문항이랑 그 수행평가 1점이랑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은 100점으로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행평가는 그 점수 그대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0.5점 감점이든 0.2점 감점이든 어쨌든 그게 등급과 결정되는 부분이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수행에 많이 힘들었는데 코로나 거치면서 조금 글쓰기라든지 이런 식의 수행으로 바뀌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입학할 때는 분명히 또 다르게 변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담당 선생님들 바뀔 거고 학교의 정책이다라는 부분도 바뀔 테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제 수행과 관련해서 뭐 감상문을 쓰더라도 뭐 책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그 해설, 분석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그냥 밴드에 올리면 아이들끼리 공유해서 받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자료실은 꾸준히 진행을 할 거고, 그게 또 쌓이면 아이들에게 또 유익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출발선을 맞추고자 하는 그 의도가 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격자 아이들을 받았는데 한 반에 놓고 수업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 차이가 점점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외대부고를 목표로 한 학생들은 아예 처음 같이 이렇게 출발을 하면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나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준비된 수업, 정리된 수업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친구들 출발선의 위치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관심이 조금 있으신 어머님들은 꾸준히 시켜주셨을 거고, 그렇지 않은 어머님들은 수학 열심히 하고 과학 열심히 한 친구들은 분명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더 이상은 없거든요. 국어도 저절로 얻어지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부족한 친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통해서 보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책임을 지고, 왜?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만들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시켜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 부분이니, 혹시 수업을 듣게 되면 부디 제발 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아이들을 못 이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싫다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 예, 공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는 공부가 나중에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열의를 가지고 시켜주시면 당장은 아이가 투덜투덜 할 수 있겠지만 가서 등급 잘 받아오면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애들은 누구보다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해요.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데 학교 생활이 힘들거나 재미없다고 말하는 친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조금 준비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은 학원이나 이렇게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